신년 인사회에서 통합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신년 인터뷰로 전직 대통령 사면 말씀하셨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여당 대표가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안 했으면 청와대하고 은밀하게 교감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띄워놓은 거 아닌가 하는. 청와대와 교감은 일정 정도 하시고 하신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새해는 통합의 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입니다.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스튜디오에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시고요. 백성문 변호사가 또 오랜만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잠시 들으셨지만 어제 신년 인사회에서 이 새해는 통합의 해다.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자, 곧장 오늘 오전에 청와대가 이 사면 관련 발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신년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이낙연 대표가 먼저 사면론을 언급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그러면 당연히 사면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청와대가 곧장 아니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통합은 그 사면이 아닙니까? 포함이? 예. 아마 사면 문제는 국민 통합 그리고 마음의 통합의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는 있으나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통합은 훨씬 더 큰 의미일 거다. 아, 넓은 의미의 통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나라가 사실은 그 통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 과거에 민주화되기 이제 독재 시절에는 총화 단결 이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이제 민주화 이후에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자기를 하지만 그것이 결국 한 나라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최근에 미국의 예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진영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이 사회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국론이 소모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서는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말씀하시기에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고 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코로나 극복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저력 네. 이런 것들을 높이 같이 평가하고 알겠습니다. 공유하면서 이것을 통합의 힘으로 이어나가자 네. 이렇게 강조하신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넓은 의미의 통합이다 그러면 넓은 의미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사면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청와대 관계자 공식 반응이 뭐죠? 사면 관련 발언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고. 아, 그래요? 저는 대통령의 4년째 임기에서 올해는 통합의 힘이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크게 저는 의미 두지는 않습니다. 국가원수가 통합을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5년 임기 중에서 4년, 5년은 통합이 중요하고 1, 2, 3년 통합 안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계속 중요하죠. 대통령 어차피 취임할 때도 통합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4년째 올해는 통합이 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통합의 얘기를 한 거지. 그 통합의 얘기를 했다고 나서 저는 거기다 크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를 하지는 않는데. 네. 그리고 사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도 사면 관련 발언 아니다. 네. 맞을 겁니다, 이게. 네. 물론 전직 대통령 2명의 사면의 명분이 네. 국민 통합인 건 맞지만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면이 되는 거고 통합 얘기를 안 하셨으면 사면이 안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청와대 정부 라인에서 네. 과연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했을 때 과연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 네. 즉 핵심 지지층에서 빠지는 것은 얼마인가 중도층에서 오는 것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굉장하게 면밀한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청와대 정부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보고 네. 그 결과 실리적으로 정부와 청와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사인할 거라고 보고 네. 이거 아니다. 아무래도 여론 너무 좋지 않고 오히려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 사인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좀 간명하게 보시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의 5대 원칙. 그러죠? 그러니까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뇌물수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면을 하지 않는 그 5대 중대 범죄에 속하잖아요. 그럼 원칙을 깨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에서 지금 직접 사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네. 사면에 앞서서 대통령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원칙도 있고 네. 또 그 두 전직 대통령이 법적으로 사면의 그 대상이 되는 그 자격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하기는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 모든 것이 아직 당사자의 반성도 포함되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아직 익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네. 사면을 직접 연관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면을 안 할 가능성이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거, 네.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원칙을 깨는 거예요. 네. 왜냐? 대통령이 무슨 권한으로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되고 당신 풀어줄게 하고 무죄로만 풀어줍니까? 네. 아니잖아요.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리 원칙의 예외고 법치주의 예외예요. 네. 그 예외를 돌릴 정도의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준 거예요. 왜? 대통령은 단순히 행정수가 아니라 국가 원수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사법부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거든요. 이건 대통령의 완벽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자, 대통령이 예전에 뭐 안 된다고 했지. 원칙. 그런 거에 얽매일 필요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으로 야, 이게 법치주의 예외고 권력분리 예외고 내가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내가 했던 말 뒤바꾸는 거지만 네. 정치적으로 이게 명분이 있고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가는 거고 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탄핵 심판 받은 사람은 사면이 되네 안 되네 뭐 법학계 얘기, 법조계의 얘기, 뭐 헌법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네. 오직 대통령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그 네. 결단하기 위해서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뭐 국민 통합, 뭐 탄핵,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민주주의의 이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자,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의회를 난입해서 폭력 시위를 벌였고 한 명이 희생되는 이 사상 초유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의 이 모습이 생생하게 생중계가 됐었는데 그 화면 먼저 보시고 잠깐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There has been tear gas in the rotunda, and we're being instructed to each of us get gas masks that are under our seats. To those who wreaked havoc in our capital today, you did not win. Violence never wins. Freedom wins. 사실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저런 일이 날 거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이제 중거가 미국은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야기했듯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다. 더 다키스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미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는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드러난 것으로는 미국의 어떤 선거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기반한 선동 정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드러나는데 그 이면에는 분명한 트럼피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다음에 미국 중상층이 이렇게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 몰락의 원인을 외국에 돌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유색인종에 돌린다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선동이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처방이 없으면은 네. 이 미국의 민주주의 실패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말년이 참 모습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보니까 직무정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미국 수정헌법에 그런 제도가 있다고는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상원 하원에서 부통령 직무정지 부통령 권한대행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보도 보면 뉴욕타임스 발로
펜스 부통령이 나 이거 안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다는 일부 외신 보도도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지금 2주 남았거든요. 근데 2주 남았는데 국회에서 이거 결정하는데도 시간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자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자극해서 또 하나의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미국의 조화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이 2주가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걸로 아마 보낼 겁니다. 네. 괜히 여기서 오늘 트럼프를 빼고 하는 게 조금 더 자극시켜서 혼란을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문제, 이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네. 탄핵이 되든 뭘 되든 간에 2주 있으면 나가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로 러시아 스캔들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 지금 뉴욕주 검찰로부터 수사받고 있다는 외신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걸 만약에 바이든 신임 대통령이 진짜 여기도 또 사면이네요. 네. 사면장에 사인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원칙상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정치권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지금 석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후보로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야권 후보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새해 인사만 드렸습니다.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시점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제 만난 거죠. 어제 시점으로 하루 전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높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뭔가 굉장히 심사가 틀어진 것 같고요. 오세훈 이 후보도 갑자기 좀 존재감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존재감을 또 이렇게 올리는데 편승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이 일치하는 건 하나 있을 거예요. 야권의 분열을 피폐다. 어떻게든지 단일화는 돼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의 방식을 놓고서는 좀 이견들이 있죠. 생각의 노림수가 다른 겁니다. 네. 안철수 대표 측은 아마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굳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되면 원샷 경선에서 투샷 경선이든 예전에 박영선 민주당 후보하고 시민 후보였던 박원순 당시 변호사가 단일화하듯이 그런 형태로 해서 단일화하고 그리고 나서 안철수 브랜드로 선거 치른 다음에 서울시장 당선되면 중도 보수 야권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거다. 아마 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 거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가든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가든 어쨌든 보수 야권의 제일 빅텐트는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틀 안에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으로 그냥 개별 입당이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으로 합당을 하든 합당해서 뭐 이름을 바꾸든 간에 어쨌든 이 큰 빅텐트 하나의 틀 안에서 기호 2번으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한 두어 달 정도 이 단일화의 룰을 가지고 치열한 양측의 기싸움이 있을 거예요. 네. 어제는 양측의 수장의 안철수 대표하고 김민혜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이제 서로 일종의 이런 거 킥오프 미팅이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좀 인사의 정도를 나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고. 네.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얘기도 해드릴까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의 어제의 메시지는 네. 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 대표가 국민의힘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마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암기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그 무슨 얘기냐? 정치인의 메시지, 특히 서울시장이든 대통령이든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의 메시지는 감명해야 됩니다. 명확하고 해석이 예. 있으면 안 돼요. 네. 일관되고 감명해야 됩니다. 출마 선언하면 저는 출마합니다. 2010년에 제가 떠났던 서울을 결자해지 심정에서 돌아와서 출마합니다. 누구로 단일화되든 룰은 당에서 정해준 데 따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감명회가 나가야지 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면 나는 하고 안 하고 제가 지금 암기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조건을 달아서는 오세훈 전 의원이 과연 왜 서울시장에 나가고 비전의 문제가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어제 출마 선언 메시지만 보면 오세훈 전 시장에 절대 좋은 점들을 줄 수 없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아니 뭐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나쁘게만 볼 수 있는 아니, 필요는 없잖아요. 나가는 마당에 나가면 나는 모든 네. 걸 걸고 나가서 승리를 쟁취하겠습니다 돼야지. 네. 거기다 나가는 순간까지 저 신중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제가 야당의 그 서울시장 후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자세하게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그 김종인 위원장의 저 표정은 또 그 말씀 그대로 믿을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시 만날 일 예. 없다 뭐 이런 거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워낙 노예한 정신이기 때문에 네. 또 뭐 복합해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표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이제 안철수 노예화하다는 표현 괜찮을까요? 노예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각 정치 세력의 책사 역할을 다 해보신 분이니까요. 네네. 예, 그 안철수 대표는 안철수의 새 정치가 과연 뭐냐는 이야기 많이 나왔을 때 결국 남는 건 이제 단일화 정치다. 뭐 이게 항상 가는 곳마다 단일화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서 네. 뭐 이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감동을 어떻게 줄까 이것도 참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그 어제 그 기자에게는 뭐 저 역시 뭐 최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조건부 출마인지 조건부 불출마인지가 알겠습니다. 불명확한 이런 그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